야당의 입법 권력 남용과 폭주는 대통령과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사실상의 연성 쿠데타입니다. 야당의 폭주는 대선 불복 차원을 넘어서 대선 뒤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대선은 졌지만 지난 5년 동안 쌓아놓은 자신들의 정치, 경제, 비트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의 독단과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서 국정의 발목을 꺾고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외교권, 사면권까지 제한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곡관리법은 선동 그 자체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제2의 김명수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노조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총리님, 야당의 입법 권력 남용과 폭주는 대통령과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사실상의 연성 쿠데타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나 국민적인 공감대 확보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지원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삼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로서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야당이 이처럼 폭주하는 궁극적 목표와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고도의 정치 행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하여튼 국민을 위한 그러한 그 입법 활동을 위해서 여야 간에 좀 충분히 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그 입법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 경우도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야당의 폭주는 대선 불복 차원을 넘어서 대선 뒤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대선은 졌지만 지난 5년 동안 쌓아놓은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 구조와 비트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단호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외에도 법원 조직법이나 방송법처럼 대통령 권한 침해와 국정 무력화 의도가 명백한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그 숫자를 따지지 말고 모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헌법이 정하는 그러한 그 삼권 분립에 따른 그러한 그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부로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만 우리 국회에서도 좀 더 입법 추진 시에 좀 충분한 그런 협의와 국민의 공감대를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내각이 좀 더 치밀하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기득권 세력은 너무 커졌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과 조작 선동에 능한 선수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정부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대한 그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이 되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근로시간 개편의 경우도 가계 살림을 위해 연장 근로수당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가 꼭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과 먼저 소통을 하고 또 기업과 노동 현장의 실제가 어떤지 직장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기성세대와 MZ세대가 갖는 정서의 차이를 감안했다면 저는 주 60시간만 부각돼서 정책의 선의가 왜곡되고
비판받는 일은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의 성공은 현장과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료들의 탁상 행정으로 정책이 성공되긴 어렵다. 그래서 향후 내각의 정책 기획과 수립 과정에 있어서 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국민 소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책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걸 하시다 보면 이게 본의 아니게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미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부 조직 체계, 준비 체계,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좋은 선의를 가진 정책이 그대로 정책 수요자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정책 마케팅, 설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정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39년 전인 1884년 민씨 척족 정권과 청나라 중심의 봉건 질서를 깨고 조선의 독립과 개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했던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고 동북아의 강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80년대 운동권 NL이 북한을, PD가 소련을 모델로 혁명을 꿈꾸었을 때 소련의 관심은 한국의 운동권 세력이 아닌 산업화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촉발시킨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4마리 용은 모두 반공 국가였습니다. 문명과 역사 발전의 단계를 냉철하게 바라봅시다. 개혁해야 할 때 개혁하지 못한 역사의 후과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도 기억합시다. 실패와 성공이 중첩된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정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이고 대전환기입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개혁의 고삐를 함께 당기며 같은 방향,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공존의 정치를 소망해 봅니다.